강당에서 며느리 지연이 갑자기 소리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공장 식당에서 밥만 하던 분이에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자의 발걸음이 멈칫한다. 아들 태우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잃는다. 총장이라니 말도 안 돼요. 지연의 절규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윤말자 박사 명예 총장 취임이라는 글자가 뜨자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강당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고 모든 시선이 평범한 주부로만 알려졌던 말자에게 집중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이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 윤말자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도시락통에 정성껏 반찬을 담는 말자의 손놀림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평생 밥만 해왔네. 그래도 내 손으로 자식 굶기진 않았으니 다행이지.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벌써 65세가 된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반찬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계란말이와 시금치 무침, 깍두기를 꺼내는 말자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새겨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는 일만큼은 언제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취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시큰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지연은 언제나 고개를 곧게 들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학 행정직에서 일하고 있는 지연은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태호가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니까 도시락이라도 싸줘야지.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지연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지금 직장에 들어간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영어로 된 서류도 못 읽으면 대학 행정 쪽은 꿈도 못 꿔요. 하긴 밥만 해오셨으니 알 턱이 없죠. 지연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웃으며 넘겼지만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평생 밥만 해왔으니까. 하지만 말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연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밤들 말자가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대학에 새로운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영어는 기본이고 논문도 영어로 써야 하고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단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논문을 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회사 일에 치여 늘 피곤해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야근과 회식으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었고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만 하셨잖아요. 태호는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고마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말자는 빨래를 털면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산의 나무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고 아들도 직장이 있고 며느리도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옆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평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라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태호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고마워요. 회사 가봐야겠어요. 태호는 서둘러 도시락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말자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대충 인사만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점심은 꼭 챙겨 먹고. 말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연도 화장을 하고 대학으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회식이 있거든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하이힐을 신고 핸드백을 들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내용이었는데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책장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숨겨둔 몇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의 사회학 책들, 여성학 관련 도서들이었습니다. 말자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책 곳곳에는 연필로 그은 밑줄과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말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태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고 지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태호는 손바닥을 이마에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졸업식에 특별한 행사가 있대. 총장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명예총장 취임식도 같이 한다더라. 지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럼 꽤 큰 행사겠네. 언론도 오고 그러겠다. 맞아. 그래서 말인데.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이 함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자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살짝 떨림이 일어났지만 태호와 지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는구나. 어머니 괜찮으시죠? 같이 가실 거죠? 태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에 가족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연은 벌써부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좋겠다. 나도 우리 대학 행사지만 이렇게 큰 걸 가족으로서 참석하는 건 처음이야.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언제인데? 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장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꽤 격식 있는 자리니까.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새로 오시는 명예총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마 꽤 유명한 분일 거예요. 이런 큰 대학 명예총장이면 말이죠. 태호도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못 들었어. 당일에 발표된다고 하던데. 깜짝 이벤트 같은 건가 봐. 말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 마저 할게.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있으면서 말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 전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밤늦게 책을 읽고 논문을 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연구하고 정책 제안서를 쓰고 조용히 사회에 기여해온 자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친근한 말투였습니다. 큰 행사에 참석한다는 설렘 때문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도 구경하시고 좋을 거예요. 정말 캠퍼스가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겠구나.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자랑하는 그 대학을 자신이 남들이 모르게 도와온 곳이라는 걸 지연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들뜬 기분이었고 지연은 졸업식에 입고 갈 옷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옷 입고 가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검은 정장이나 입어야겠지. 말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화려한 걸 입으세요. 이런 좋은 자리인데. 지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어머니도 평소에 집에만 계시니까 좋은 구경 되실 거예요.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 아니면 계속 숨겨진 채로 지낼 수 있을까? 참, 그런데 새로운 명예총장님은 어떤 분야 전문가일까?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교육 분야나 사회학 쪽이 아닐까? 우리 대학이 그런 쪽으로 유명하잖아. 말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또다시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사회학, 바로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분야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호와 지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계속 졸업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대된다. 어떤 분일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궁금해. 분명 대단한 분일 거야.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받았던 여러 상장들과 감사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왔구나. 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졸업식 당일이었습니다. 말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구나. 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벌써부터 분주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은 지연의 모습에서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지연이 말자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거잖아. 태호도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시간이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다 됐다. 말자는 작은 핸드백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립스틱과 휴지, 그리고 만약을 위해 준비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 교수님들 다 오실 텐데 제가 인사드려야겠어요. 평소에 업무로만 배웠는데 이렇게 가족 행사로 뵙게 되다니. 태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돼. 긴장하는 게 아니라 기대되는 거야.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뒷자리에 앉은 말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우리 대학 구경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이 길을 수없이 다녀본 적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도착하자 캠퍼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졸업생들과 가족들, 교수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고 꽃다발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태호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는 처음 봐요. 지연은 벌써부터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지연은 고개를 더욱 곧게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대학의 직원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연은 몇몇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아, 지연 씨.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군요. 김 과장이라고 불린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남편 태우고요, 시어머니이십니다. 지연의 소개에 말자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김 과장이 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자가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자 웅장한 규모의 태호와 지연은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무대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 말자를 안내하며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야가 잘 보이는 자리예요. 말자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 커튼 뒤편을 바라보는 말자의 시선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곳이 바로 자신이 서게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지연은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명예 총장님이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일까요? 옆자리에 앉은 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일 거예요. 지연이 말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 동료들이 많이 와요. 괜히 창피 주지 마시고 그냥 앉아만 계세요. 지연의 말에는 무의식적인 당부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자는 대답 대신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자신의 진짜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떨린다.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는 처음이라서.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 편안하게 보면 돼.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살짝 땀이 났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강당 안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사회자가 나타났고 마이크를 통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연은 긴장한 듯 태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말자는 자신의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랄지,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니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졸업식과 함께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명예총장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해졌고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되었습니다. 말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먼저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학의 새로운 명예총장을 모시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연이 태호의 팔을 살짝 찔렀습니다. 드디어 발표하나 봐. 정말 궁금해 죽겠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도. 어떤 대단한 분일까? 사회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명예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교육과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말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하고 활동해온 분야가 정확히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헌자이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귀갯말로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르죠. 우리 같은 집안은 어림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질투와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연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지금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분의 연구 논문들은 여러 대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분이 우리 대학 명예총장이 되시다니.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글자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름을 보고 태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말자 박사 명예총장 취임. 스크린에 뜬 글자들을 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태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말자? 어머니랑 이름이 같네. 신기하다. 그때 스크린에 말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모습, 그리고 밤늦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은 분명히 지금의 말자였습니다. 태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연도 이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자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말자 박사님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면서도 야간에 대학을 다니셨고 이후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최우등으로 마치셨습니다. 강당 안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박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박사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연구를 익명으로 발표하셨으며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을 기부해 오셨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대표 논문인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학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신가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그 순간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공장 식당에서 밥만 하던 분이에요. 강당 안의 사람들이 지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당황해서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봐.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장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제가 매일 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강당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지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말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사회자는 이미 말자를 무대 앞으로 불렀지만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반발에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태호가 더 큰 목소리로 지연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하지만 지연은 흥분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분명 실수예요. 동명이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명예 총장님 가족인가 봐.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반대하지? 이상하다. 말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태호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 유명한 학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자와 지연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분들께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당 안의 소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말자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말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순간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착각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자가 천천히 걸어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공장 식당에서 밥만 하던 분이에요. 총장이라니 말도 안 돼요. 강당은 순식간에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지연에게 집중시켰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저 여자분이 누구죠?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명예 총장님 며느리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반대하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완전히 당황해서 지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연아,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글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이에요. 말자는 지연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 밤늦게 혼자 책을 읽으며 논문을 쓰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가까워질수록 말자의 걸음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리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동명이인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박사라니 말도 안 돼요. 제가 매일 보는데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가족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가족이 반대하지? 이상하다. 사회자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가 무대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말자가 드디어 무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는 여전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이건 실수예요. 확인해 보세요. 태호는 지연을 달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조용히 해. 어머니가 진짜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자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논문을 읽어본 교수들도 있었고 자신이 도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자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당당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지연의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분명 다른 사람이에요. 말자는 지연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통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윤말자입니다. 짧지만 확실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소리치는 사람은 내 며느리입니다. 강당 안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 총장과 그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가족 관계를 밝힌 것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말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맞습니다. 나는 평생 밥을 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평생 밥을 했습니다. 지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냥 밥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자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퍼주던 손으로 책도 들었고 글도 썼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했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연구를 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몰라도 내 논문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말자의 말에 강당 안 분위기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수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말자 박사. 그 윤말자 박사 맞나?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학과 김 교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윤말자 박사님이 맞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윤말자 박사는 우리 학계의 숨은 스승입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없이는 현재의 여성 노동 정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의 핵심 교재입니다. 지연은 이런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태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분이셨나요? 말자는 마이크를 통해 차분하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22살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강당 안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학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학도 못 나오셨어요. 하지만 말자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때 개입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말자의 논문 목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 여성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사회자가 논문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강당 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사회학이나 노동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논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소리쳤습니다. 저 논문들 다 제가 공부했던 거예요. 정말 유명한 논문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분이 정말 그 유명한 윤말자 박사님이신 거네요. 태호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동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몰랐을까요? 그저 밥 짓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말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밥도 짓고 연구도 했단다. 두 가지 모두 소중한 일이었어.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말자가 기부한 장학금 내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기부해온 금액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윤말자 박사님은 자신의 저작권료와 강연료를 모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해 오셨습니다.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연은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분이 총장이라니.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말자가 받았던 각종 상들과 표창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상식에서 말자는 대리인을 보냈거나 상을 거부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평생 익명으로 활동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마이크 없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진정한 실천하는 지식인이십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다른 교수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더 커져서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태호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면서. 말자는 무대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태호야, 괜찮다. 지금 알았으니까 되었어. 지연은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지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어머니를 모욕했던 며느리라는 시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가족이 서로를 잘 모르고 있었다니. 말자는 강당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직업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 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소중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다시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다른 교수들에게로 번져갔고 이어서 학생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자는 무대에서 아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야,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사회자가 이때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윤말자 박사님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기부한 장학금의 구체적인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매년 꾸준히 기부해온 금액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기부 금액이 15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자가 발표하자 강당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15억?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말자가 작성한 정책 제안서들이었습니다. 여성 노동자 보호법 개정안,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 모성 보호 정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의 기초가 된 제안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제안서는 윤말자 박사님이 무료로 정부에 제공하신 것들입니다. 사회자의 설명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김 교수가 마이크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사님은 진정한 사회의 어머니이십니다. 다른 교수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여성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자를 존경과 감동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말자가 받았지만 거부했던 상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훈장부터 각종 학술상까지 수십 개의 상을 모두 사양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모든 상을 거부하시며 상은 필요 없고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당 전체가 감동의 물결로 휩싸였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훌륭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말자는 무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당황스러운 모습도 태호의 눈물도 사람들의 반응도 모두 예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지연은 말자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토록 관대한 시어머니를 자신은 어떻게 대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오해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당 안 사람들이 말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태호의 선언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도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지연의 사과에 말자는 무대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아, 이제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자. 강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화해와 감동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 품격까지 갖추신 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열렬한 박수였습니다. 말자의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품격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말자는 무대에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졸업식과 취임식이 끝난 후 강당 밖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자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교수들, 학생들, 졸업생들이 모두 말자와 인사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었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한 젊은 교수가 말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박사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계속하세요. 말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태호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태호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말자는 먼저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태호야, 지연아. 말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어머니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태호야, 그만해도 충분해. 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숨기고 산 것이 잘못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잖니.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하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말자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지연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자는 지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다 배우는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반만 하는 분이라고.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말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밥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야.
내가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야.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조용히 할 일만 하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텐데요. 김 교수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하는 일로 보여주겠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1시간 후 가족들은 함께 대학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말자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할게요. 태호야,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야. 말자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많이 배우겠어요. 어머니한테서 인생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 서로 배우자. 나도 너희들한테서 배울 것이 많아. 말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그동안 숨기고 사셨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그냥 엄마로, 시어머니로 남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지.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고맙구나. 말자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연구 활동하실 거죠? 물론이지. 아직 할 일이 많아.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학에서 일하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앞으로는 함께 해보자. 말자는 지연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나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말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웠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그냥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밥 해줄 거지? 태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것도 내 소중한 일이거든.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가족들과의 오해도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학문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짓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계신 장소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